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지금부터 김은미의 책쓰기 코칭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바로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다 보면은 아마도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책이 되는 김은미 책쓰기 코칭이라는 이 제목처럼 책을 완성하게 되실 겁니다. 자, 처음 강의는 동기부여 특강이에요. 제가 책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책을 왜 써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또 책쓰기 코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특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공유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강의를 시작할게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되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책이 되는 김은미 책쓰기 코칭.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이고요. 또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 양성 프로그램을 기초, 심화, 역량, 그리고 종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마음 성장과 관련된 책을 4권의 책을 썼고요. 그리고 마음 성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또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 성장학교는 마음 성장을 원하는 이 세상의 리더들, 세상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리더의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 코칭을 통해 세상의 빛을 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성장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들은요, 특징이 있는데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바로 모든 여정이 코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모든 존재는 내면의 답을 가지고 있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코칭 철학에 입각해서 어떤 교육이든지 그곳에 참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마음을 나누고 또 스스로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자, 이 문장처럼 마음성장학교의 모든 여정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 참 귀하고 귀한 배움의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이 김은미 책쓰기 코칭, 이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듣고 저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느 순간 작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기대가 되시나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되는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20대에는 유치원 교사였어요. 저는 20대에 대학을 유아교육을 전공했고요. 5년간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인간의 어떤 성장, 인간이 처음 세상에 나와서 교육이라는 것을 받고 어떻게 전인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과정 중심으로 배우는 교육, 그리고 놀이 중심으로 배우는 그 유아 교육을 통해서 이후에 독서 논술 학원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독서 논술 수업을 했는데요. 그때도 역시 유아교육에서 배웠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그런 구성주의 학습 방식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그 덕분에 저는 아주 재미나게 아이들과 수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동네 독서논술 선생님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40살까지 저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과의 수업을 통해서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40살부터는 이제, 어,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40살 전까지는 타인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이었다면, 40살부터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나의 내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를 교육하고 치유하고 또 성장시키는 여정을 통해
발견한 것을 책으로 집필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누고 또 사람들과 나눈 것을 또 책으로 쓰고 이러한 과정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독서 치료를 배웠고요. 또 의식 성장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배우게 되었어요. 무려 한 1억 원 가까이를 들여서 의식 성장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요. 국제적인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삶을 원하는 대로 창조하는가, 원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그것을 떠나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책을 쓴 작가가 되고 또 심리와 코칭을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코칭 심리 석사 과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는 마음성장학교 대표이고요.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죠. 제가 쓴 책들은 이렇게 네 권의 책이 있는데 이 네 권의 책이 모두 다 마음 성장의 여정에서 알게 된 것, 발견하게 된 것, 그리고 저희 성장 여정의 기록이면서 제가 저희 마음 성장학교를 찾아오신 분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쓴 책은 사실 예수 나의 첫사랑인데요. 이 책은 제일 늦게 2020년에 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책은 생존 독서예요. 자,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김은미 책쓰기 코칭, 자, 이 워크북을 해나감에 있어서 여기 나오는 이 책들이 책을 처음 쓰는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생존 독서, 그리고 마음 성장학교, 또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이와 같은 책들이 책을 처음 쓰는 작가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좋은 그런 교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후에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소개하면서 또 이 책의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되는지 또 그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쓴 저자가 된 저는 2016년에 생존 독서를 처음 쓰게 되었고, 자, 여기 이 장면들은 모두 다 제가 처음 책을 쓰고 그 첫 해에 했던 강의들의 모음이에요. 교보문고에서 저자 특강을 하게 되었고, 또 카페에서 엄마들과 수업하는 게 저에게는 그때 꿈이었는데, 그 꿈도 다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성들이 있는 여성센터에서 저자 특강을 하면서 남모르는 여성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 강연이 너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누군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쓴 저자가 강연을 한다, 특강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이야기에 또 그 사람의 영혼에 공감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매번 열리는 그 특강 강의마다 그러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수가 있었고 덕분에 잘하는 강의가 아니었을지라도 그 한 분 한 분에게 그래도 내가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를 더 위대한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만약에 책을 쓰게 되시면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책을 쓰고 작가가 되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인생의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쓰게 되자 이와 같은 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죠. 인생을 바꾸는 가장 드라마틱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책을 쓴 저자가 되는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할 수가 있었어요. 생존 독서를 쓰고 나서 저는 전국에서 강의를 하는 전국구 강사가 되었고요. 이후에 마음성장학교는 제가 한겨레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생존 독서와 마음성장학교 그리고 그림책 읽는 어른이라는 세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자, 제가 그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 노크를 했죠. 왜 노크를 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20살 초반에서부터 그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하는 여러 저자들의 특강들을 들으면서 어떤 저의 문학적인 소양들, 그리고 저의 어떤
직업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의 그 갈증, 갈망 이런 것들을 채워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작가가 딱 되고 나서 생존 독서가 출간되고 나서 나도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다른 작가들처럼 강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가 들어가자 그 프로그램 디렉터라고 하죠. 그 프로그램 그 PD들이 저를 만나러 왔고 인터뷰를 통해서 생존독서 프로그램이 런칭이 되었고 이후에 생존독서 프로그램은 마음성장학교라고 이름을 바꿔서 또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림책 읽는 어른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줄 수 있느냐 기획해서 운영해 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그것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라는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때요? 저는 그 당시에 그 평촌의 작은 동네 독서논술 학원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강사라기보다는 그냥 학원 원장이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근데 그때 제가 삶의 어떤 위기를 만났고 다시는 이전과 같이 살면 안 되겠다. 또는 이전처럼 살 바에야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뭐 이런 어떤 각오 아닌 각오를 했습니다. 참 비참하고 서럽고 슬픈 어떤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그 흔해 빠진 그 흔해 빠진 그 뭐죠? 이게 속담인가요? 네, 그 흔해 빠진 속담이 머리에 떠올랐고 그리고 그래 어차피 그만 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작가가 되는 거 그거 한번 해보고 죽어도 괜찮겠지 하고 저는 운영하던 학원의 문을 닫고 글을 쓰기 시작해요. 자,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앉아서 쓰는데 와,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몰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 1시까지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쓰는데 정말 일어나는 시간은 화장실 가는 시간, 그리고 밥을 먹는 시간, 잠깐. 밥 먹는 시간조차 너무 아까워서 정말, 네, 그럴 정도로 막 글을 쓰는 것에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 책은 거의 다 8주 미만으로 다 완성이 된 책들이에요. 저는 어떤 일을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번 삘이 꽂히면 앉아서 그냥 주구장창 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강의를 기획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강의 현장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고스란히 다시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여정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여정 속에서 책을 쓴 작가가 되고 그리고 동네 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은 학원을 운영할 당시에 이제 학원을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사명선언서라는 걸 하나 작성했어요. 그때 그 사명선언서의 꿈이 뭐였냐면 우리 동네 평촌에 있는 도서관, 안양에 있는 도서관에서 강의하기, 그리고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서 강의하기, 뭐 이런 게 꿈이었어요. 굉장히 소박한 꿈이었죠. 그리고 책 한 권을 출간하기, 뭐 이런 꿈들이 있었는데 불과 그 사명선언서를 쓴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책 쓰기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자, 처음에 책을 쓰게 되면, 동네 강사에서 전국구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책이라는 매체는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 검색이 되게 돼 있고, 사람들은 책을 읽지는 않아도 그 책이 주는 메시지, 그 제목을 보고서 그 강사를 섭외하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강의가 있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제목으로 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작가가 되고 전국구 강사가 되는 일이 한 번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동네 강사가 되니까 동네 도서관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강의료가 한 6만 원, 네, 6만 원, 또 조금 주는 데는 3만 원, 1시간에.
1시간에 6만 원, 또 1시간에 3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자, 어때요? 여러분이 시급이 요새 10,000원 정도? 10,000원이 조금 안 되죠?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책을 쓴 저자가 되면 시급으로 6만 원 정도를 받게 되니까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강사라는 직업은 그 강의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사실 강의 하나를 하러 가기 위해서 2시간 강의를 위해서 이동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는 데 쓰는 시간까지 하면 사실 이 6만 원, 6만 원이라는 한 12만 원 정도 되는 돈이네요. 굉장히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차라리 시급 10,000원씩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네 강사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전국 강사가 되면 조금 더 그 강의료가 오르게 돼요. 전국구 강사가 되면은 뭐 최소한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강의료를 받게 돼요. 네, 작가나 강사. 물론 조금 유명해야 이제 50만 원 정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대체로는 25만 원 정도, 20만 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금 더 이제 공부도 더 하시고 또 책도 더 많이 출간하시고 최소한 한 분야에 3권 이상 출간하면 우리는 그를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책을 3권 이상 출간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강의와 그리고 코칭 이런 것들 하게 돼요. 저는 강연 그리고 교육, 코칭 또 마음성장학교 출판 그리고 다양한 그 온라인 판매를 하는 기업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칭 그 회사이기도 하고요. 코칭 교육을 통해서 코칭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코칭 연구소 겸 또 코칭 회사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비전이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 100명, 또 지역센터 20개, 또 존재경청 캠페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강의료는 점점점 오르게 돼요. 자, 여기서는 6만 원, 여기서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1시간에, 여기서는 1시간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여기서는 100만 원, 뭐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오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단순히 이렇게 강의료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료가 오른다는 건 바로 뭘 얘기하죠? 바로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 커진다. 네.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사랑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크기는 또 책임감과도 같은데요. 사랑을 많이 받는 만큼 책임감의 크기도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내가 작가가 되고 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내 사랑의 크기가 커지고 내 책임감의 크기가 커져서 더 좋은 가치들을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하고 또 좋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책임감 이런 거 싫어.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별로 싫어, 불편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멈춤을 선택하면 돼요. 나는 동네 강사가 돼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즐겁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면서 행복한 강의를 할 거야. 오케이.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또 여기서 멈춰도 되고. 자, 하지만 책을 쓴 저자가 되면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그런 나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책을 쓴 저자가 된다는 건 나와 내 가족의 삶이 아닌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보다 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첫 번째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음성장학교와 동행한 출간 저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저와 함께 수업을 통해서 책을 내신 분도 있고 또 이미 책을 내신 상태에서 또 저와 함께 동행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 한 권 그림책 공간 수업이라는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은
저하고 한겨레에서 그림책 읽는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셨어요. 그때 저는 선생님이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셨고, 그리고 아이들과 계속해서 식지 않은 열정으로 좋은 그림책 수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정년 퇴직하시기 전에 책을 한 권 꼭 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내나요? 이렇게 했었는데, 책을 내게 되셨고요. 저하고 개인 컨설팅을 몇 번 했는데, 자, 그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해서 선생님 책을 내셨고, 그리고, 작년에 두 번째 책이 또 출간이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책을 낼 땐 선생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첫 번째 책에는 저도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이렇게 써드렸는데, 제가 무슨 책을 내나요? 이랬던 선생님이 두 번째 책을 내실 때는 이 책은 내가 꼭 내야만 하는 어떤 나의 사명과 같은 그런 책임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교직에 있는 동안 아이들에게 인권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교직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면서 인권 감수성을 가르치는 그림책 수업책을 내게 되셨어요. 자, 이분들도 이렇게 마음성장학교 수업을 통해서 작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셨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딱 터지자 제가 5분을 코칭했는데요. 그분들이 1대1 코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책을 내게 되셨어요. 자, 이 책은 이제 마음성장학교와 동행했던 분의 책이고요. 자, 여러분은 책을 왜 읽으시나요? 책을 읽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흥미로운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또 호기심을 채우고 싶어서, 또는 궁금한 것, 알아야 하는 것, 어떤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또 지식을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책을 읽게 돼요. 여기 나오는 이 명화 속 여인들도 역시 각각의 어떤 다른 이유로 책을 읽는 것 같죠? 자, 여러분 책을 왜 읽으시는지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자, 저는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저는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책을 읽지만 별로 변화하지 않아요. 또 어떤 성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책을 쓴 저자들은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셨죠? 오늘 아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사를 하셨죠? 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또 일을 하기 위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책을 읽는 그 행위도 우리가 더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 또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떤 절차입니다. 그래서 책을 정말 쓰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쓴 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책을 쓰는 작가의 마인드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작가의 마인드는 뭔가? 독자와 작가의 마인드는 살짝 다른데요. 독자는 독자와 저자가 있을 때 저는 독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동적인 지식 소비자. 자, 독자는 누군가 쓴 책을 수동적으로 읽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대체로 그냥 즐기죠. 편안하게 쉬는 시간에 읽는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하거나 회사 생활에 필요한 책을 읽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그걸로 어떤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읽고 간단한 방법을 이제 삶에 적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재창조가 일어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어떤 책을 읽고 거기에서 창조적인 지식을 생산해요. 네. 창조적인 지식 생산자. 저는 바로 저자를 창조적 지식 생산자라고 말합니다. 창조적인 지식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창조적인 지식 생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존 독서에 쓴 이야기인데요. 책 읽기와 글쓰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을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살도록 격상시킨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존 독서를 쓸 당시에 저는 날마다 죽고 싶었고 그리고 삶에 의미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러한 순간
굉장히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어떤 생존형의 인간이 아니라 삶의 고귀한 가치들을 추앙하고, 그리고 그 가치들에 따라서 삶을 재구성하고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고귀한 모습들을 제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의 삶을 격상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을 돕는 행위, 그리고 이렇게 책을 쓰거나 글을 읽고 또는 책을 출간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 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또 다른 삶으로 격상시키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를 기꺼이 도우시고 그리고 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책을 쓰는 그 행위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인간은 상황의 노예도 아니고 운명의 허수아비도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상황에 굴복할지 상황에 맞설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다. 인간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문장은 제가 당시에 생존 독서를 쓸 당시에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만약 다시 산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면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런 삶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책 속에서 바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처럼 비참하다고 스스로를 느끼는 이러한 삶도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찾다가 바로 이 문장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처해 있던 어떤 상황,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에서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감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그 시간의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굉장히 처절하게 저 자신을 비난하고, 그리고 저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문장 속에서 인간은 상황의 노예도 아니고, 운명의 허수아비도 아니다. 이 문장이 저를 구원한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자, 이 문장에 힘입어서 저는 그래, 내가 내 삶이 지금 벼랑 끝에 매달린 생존의 삶이지만 나는 책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내 삶을 격상시키고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결정의 주체로 스스로 삶을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격상시키는 그러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보여주겠다.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쓰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20여 년 동안 독서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또 잘 나가는 원장이었지만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들에게 상담을 할 때 또 사람들에게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제가 한 강의는 그냥 짤막짤막한 강의였지 그렇게 한 권의 책을 쓸 만한 분량으로 요약되고 계획되고 또 체계화된 지식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와 관련된 책들을 한국 작가가 쓴 책들, 또 다른 나라의 작가들이 쓴 책들, 또 고전 속에서의 독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독서와 관련된 책들을 다 수집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한 100여 권의 독서책들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책들 다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독서책을 써야겠구나. 다른 누군가가 쓴 책이 아닌 김은미만의 독서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 챕터 한 챕터 쓰면서 계속해서 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그 작가들의 책들을 다시 읽고 참고하고 하면서 책을 채워나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 과정에서 저는 몰입을 경험하게 되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한 게 어떤 건지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작은 저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책을 쓰면 쓸수록 책이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스스로 어떤 권위나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치가 아닌 내 스스로 만든 내 세계 안에서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었고 완전히 경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읽고 쓰기는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아무나 쓸 수 있지만 정말 책을 완성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아무나 쓸 수 있는데 아무나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책을 완성한 저자는 특별한 대접을 받기에 자기 삶을 격상시킨 그런 위대한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책을 한번 꼭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그 책을 쓴 저자의 삶, 그리고 책을 쓰면서 변화되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책을 쓸 수 있을까라는 걸 혹시 발견하셨나요? 자,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책을 쓸 수 있어요.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책을 쓸 수 있어요. 저는 20여 년간의 독서 논술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책이 독서와 관련된 책을 쓸 수 있었어요. 나누고 싶은 경험, 그리고 지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독서 선생님으로 또 그 다음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특별히 또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독서를 계속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성인 학습자들과 함께 마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책 읽기, 글쓰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쓴 생존 독서에는 성인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자기 삶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1억 원 가까이를 투자하면서 의식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또 그 책, 그 생존 독서에 기록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책을 쓸 수 있나요? 이제 한번 우리 가로에 한번 넣어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절박한 사람이에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죽고 싶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어때요? 굉장히 절박한 삶의 이유가 있죠? 내가 다시 책을 쓰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어 라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절박한 사람들이 책을 씁니다. 또 무엇이 있는 사람이죠? 네, 아까 제가 강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강의료가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 강의료를 올리는 것보다 어쩌면 9 to 6의 삶을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요. 음, 그 강사가 된다는 거, 작가가 된다는 건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음, 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사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책을 쓸 수 있어요. 절박한 사람, 또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요, 뭐뭐 하지 않는 사람이죠. 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써보니까 너무 힘들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이거 써봤자 누가 읽겠어. 이런 사람은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읽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읽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산 어떤 한 사람은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강의를 요청하는 그 강의 담당자들은 사실 책을 읽고 강의를 요청하지 않아요. 책의 제목이 근사하면 그 제목을 보고서 강의를 요청하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아마도 살아오면서 3년 이상
5년, 10년 어떠한 하나의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책을 쓸 수 있어요. 3년, 5년, 10년 어떤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 일을 통해 성과를 냈다면 더더욱 그 일로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박하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책을 쓰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 나는 책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은, 아, 나는 책을 안 쓰고 그냥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만약에 책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또 다음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2강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